이제 역설의 역설 저자님 한근태 소장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저희 BC 글로벌 특강을 할 겁니다. 말씀이 필요 없는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만 부르시는데 매년 저희가 항상 꼭 부르시는, 우린 두 번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다 차 있는데 꼭 무조건 부르시는 강사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그 진수를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한근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좀 일찍 와서 들었어요. 7시부터. 네,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 생산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혀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여기 김효석 대표님이신가요? 그 아주 여기 대표님이 옆에 가서 하면서 대통령님 그만하시죠 말씀. 이번에 뭐 보사보사한 거 이렇게 하고 딱딱 끊고. 맞아. 또 이거를 거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얘기 서로 안 하잖아. 근데 여기 막 자기 소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그냥 국무회의나 더불어민주당 그런 최고 경쟁 하면 엄청나게 좋을 텐데 왜 여기서만 놓을까? 기회가 되면 정말 청와대 한번 입성하시길 제가 지금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한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역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그렇죠. 대부분 딱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오늘 아침에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오늘 책 역설의 역설로 할 건데 읽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10분 정도 강의,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 나머지 10분 웹업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우디라는 사람 아시나요? 가우디? 네. 스페인의 가우디라는 그 건축가 있죠. 가우디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즉흥곡은 절대 즉흥적으로 만들 수 없다. 느낌이 와요? 네. 즉흥곡은 즉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즉흥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 그렇죠. 평상시에 뭐가 쌓여 있어야지 즉흥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저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래서 역설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역설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들어보시나요? 네,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이 어원을 갖다가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돼요. 어원을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파라라는 건 보통 이제 나란이라는 나란히 할 때 파라가 이게 파라입니다. 그렇죠? 덕스는 이거는 무슨 철학이나 믿음 같은 것들 얘기해요. 신념 같은 거. 이거 하기 전에 파라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파라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거죠. 요번에 영어 나온 게 기생충인가요? 네, 맞아요. 요번에 거기 뭐죠? 무슨 네. 칸에서 뭐 항균종류. 그게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영어로 패러사이트입니다. 파라는 나란이고요. 이거는 시토스라는 말이다. 시토스. 이거는 뭐냐면 먹다라는 말이에요. 먹다.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서 먹다라는 말이에요. 좀 무슨 그쵸? 숟가락, 그러니까 옆에서 먹는데 옆에서 숟가락만.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거죠. 자기 밥이 아니고 옆에 앉아서 나란히 옆에 걸 먹는다는 뜻입니다. 파라독스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대립되는 것 같고 약간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양립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양립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 야 품질을 높여야 돼 이런 얘기 하는 말이에요. 품질을.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품질을 높이려면 비용이 들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품질과 비용이 양립적이라는 거예요. 품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진리인 것 같죠? 진리는 진리 아니에요.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품질을 높이는 거랑 그렇죠? 비용을 높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글 같은 거 쓰시는 분 계시나요? 글 쓰는 분들 많죠? 글을 쓸 때 항상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글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데드라인이 있는 게 글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데드라인이 없는 게 글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답을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강의가 들을 필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새벽 7시부터 와서 강의 들어. 근데 정말 강의 들어야 될 애는 저기 많아. 저기 뭐 청와대니 뭐 여의도 이런 데 엄청 많아 걔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절대 강의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아는 자는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아는 자는 점점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점점 무지하게 되면서 뭡니까? knowledge divide죠. 그러니까 지식의 격차가 사실은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역설 안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선한 의도로 뭔가 정책을 진행할 때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정부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해서 뭡니까? 최저임금, 야 올려. 최저임금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야 우리 근무 시간 너무 길어. 야 52시간으로 묶자. 응? 52시간 넘어가게 되면 기업한테 우리가 어떤 페널티 주겠다.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근데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어때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사형 경호 중에 가장 유명한 경우는 뭐예요? 지옥으로 이르는 길은 여러분들 영어가 익숙한가요? 영어로 해도 돼요? 로드 대 그러니까 지옥에 이르는 길은 is paved with 포장되어 있다는가? 뭘로? with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말로 보니까 다 좋아.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항상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그 역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할 때도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열심히 삽시다. 이런 것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은 임팩이 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내가 그런 얘기 싫어해. 좀 더 해봐. 그래서 제가 볼때 쇼 호스트야. 쇼 호스트. 그렇죠? 개인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아, 그렇죠? 김효석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에브리바디가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쇼 호스트들은 정말 설명을 잘해요. 설명을 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설명이 바로 뭐로 나타나요? 매출로 나타나요. 매출이 안 올라오면 어때요? 바로 그렇죠. 만약 정체도 이걸 도입하면 어떨까요? 좋죠. 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설명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역설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정말 요즘 너무너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100년 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가 나라 뺏겼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전 세계가 다 개방을 하는데 우리만 쇄국 정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서 성공한 건 뭐예요?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쇄국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뭐의 쇄국 정책이야? 데이터 쇄국 같은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데이터를 오픈하는데 우리는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저보다 이미 늦은 것 같아 나는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은 다 늦어서 우리는 요즘의 식민지는요 국가를 뺏긴 식민지가 아니야. 너는 외국 사람이고 우린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사실 식민지죠. 난 그것들이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설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미래를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는 거. 굉장히 학습이 잘 돼 있는 분이죠.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택시 때문에 무슨 타다니 뭐니 해서 뭐 사사건건이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막 또 타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미국 가서 우버를 한번 타봐라. 우버. 내 친구들 중에서 택시 안 타는 애들이 많아요. 왜 담배 냄새 나고 불친절하고 뭐 우리 딸들 한번 참 말 걸어 또 무슨 뭐 시집 안 가냐? 아니 택시 기사가 젊은 여자한테 뭐 시집 지가 아버지야? 근데 우버 한번 타보세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우버 타. 내 친구 갔다 오더니 우버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였어. 왜 그랬더니 샌프란에 갔는데 요즘은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야. 애기 엄마들 BMW 7 시리즈를 끌고 애 학교다 데려다 주고
그 가회 시간 있지 10시부터 한 3시까지 이제 한다는 거야. 그 뭐 예쁘고 친절하고 막 향수 냄새 은은히 나고 BMW 7 시리즈에 썩 자기 앞으로 이제 우버만 타겠다는 거. 아주 이편에 놨다. 우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3,500불 정도 번다는 거야. 그렇죠? 350만 원. 근데 택시기사 얼마 벌어요? 쉣 빠지게 일해도 250만 원.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 뭡니까? 지식이 없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 그럼 이제 우선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조만간에 가솔린 엔진은 싹 사라집니다. 5년 내에 이미 왔어요. 그럼 가솔린 엔진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부품 회사가 다 망하거든요. 이 부품 회사 망하지만 새로운 부품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정부도 기업도 구조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때? 조용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어느 날 보니까 다 물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채용의 역설도 그래. 채용의 역설. 채용의 역설이 뭡니까? 사람을 보호하려고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래.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해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뽑죠. 뽑으면 골치 아프거든. 불란서하고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불란서는 굉장히 약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고가 어렵습니다. 독일은 달라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요. 쉽게 해고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막 뽑는 거야. 아니면 해고하면 되니까. 3배입니다. 똑같은 업종에서요. 실업률이 불란서가 3배입니다. 그게 역설이잖아요. 보호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좀 약간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 슬플 때 어떤 음악, 슬픈 음악을 들어요? 기쁜 음악을 들어요? 슬픈 음악.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슬픈 음악이 되시겠다. 슬플 때는 맞아요.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그렇죠? 더 가라앉혀야 돼. 아주 빼다가 쳐야 돼. 그럼 올라올 수 있어. 이열치열이 왜 나왔어요? 이열치열. 그치? 더울 때는 더운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 일단 뭐 요 정도 하고 질문 몇 개 받고 또 얘기를 할까요? 혼자 얘기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자, 질문 있으면 책 읽으셨잖아요. 네. 어떤 분? 구스퍼스. 아 예. 네. 왜 그 책 제목이 역설이면 역설로 부정하지 않고 패러독스 오브 패러독스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증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약간 그런 게 크고요. 사실 여러 가지 책 제목에 대해서 항상 마지막에 저자하고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제목이 편편한가, 평이한가. 근데 사실 책 제목은 읽기 좋아야 되거든요. 들었을 때 귀에 꽂혀야 되고 역설의 역설은 딱 그런 겁니다. 그렇죠?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 되듯이 역설의 역설이 사실은 진리를 얘기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하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줬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고객 또 예. 교수님. 한근태 그 박사님 정도시면 메이저 출판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엄청 그 인세도 많이 주시고 또 디자인도 뭐 엄청 시켰을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본 요즘 나오는 책에 봤을 때 디자인이나 안에 배우 그 어떤 안에 디자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출판사도 잘 모르는 출판사 같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메이저 출판사를 해봤습니다. 21세기 웨이스하우스 이런 거 하는데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설의 핵심이 뭐냐면 치우침입니다. 그다음에 음중양 양중음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항상 뭐가 좋다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형 출판사도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작은 출판사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많아요. 뭔 것 같으세요? 대형 출판사는 잘해주지만 너무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써줘요. 뭐가 또 까다로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작은 출판사 너무너무 그러니까 책은 잘 못 깔아. 마케팅도 잘 못하지만 잘해줘. 뭐냐 뭐 전화만 하면 책 100권 부탁합니다. 아 오케이. 그럼 뭐 다른데 큰 데는 뭐 100권 이거 계약서상이 없는데 그런다고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유명해지는 것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꽤 중요해요. 예? 세금 내야 맞아. 유명세라는 게 왜 나와서 유명세? 유명하면 세금을 내는 거야. 그리고 승리 같은 애들이 이름이 없었어 봐.
승리 같은 애 이름 없을 그런 애들 많거든 사실은. 젊은 애들이 뭐 돈 있으면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근데 승리가 유독히 사실은 그 한 이유는 뭡니까?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가 좋아. 딱 좋아 여기가. 괜히 뭐 MBC 무슨 이런 데 있잖아 큰데 뭐 KBS 무슨 무슨 명견 말린지 뭐 그런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 옛날에 나갔었거든요. 아침마당에 몇 번. 아침마당에 나갔다가 우리 여직원하고 서울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딱 어떤 여자가 알아보더니 한 소장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가끔은 이 여직원을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명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애인이 아니고 아니 꼴랑 그 아침마다 한 번 하는데 이러니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굳혔겠어요? 그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인류 강사를 꿈꾸지 않아요. 이류가 좋아 이류. 우리 업계에서 왜 알아주는 거 이렇게 좋아요. 이거 딱 좋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또 왜? 이런 게 좋아하니까 예. 야 민정 대표님. 18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전에 강사분이 머니 패턴이라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돈을 끌어당겨라 이 컨셉으로 특강이 있었는데 여기 18페이지 보면 이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그쵸.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여기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다 사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 많으면 좋죠. 하지만 너무 많은 거는 피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실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회장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죠? 뭘 할 수가 없어. 하도 뭐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방배동에 사는데 비가 엄청나게 홍수가 막 올 때 그때예요. 헬스장에서 막 머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옆에 노인이 이제 한 70 정도 된 노인이 막 하다가 이제 부인이 막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네 갖고 있는 빌딩에 물이 샌다는 거. 빨리 가서 고쳐야 된다는 거. 응? 난 그걸 보면서 빌딩 업계 얼마나 다행이야. 빌딩 없으니까 물 셀 일이 없잖아. 학생들이 거지가 됐다는 거 아니야. 다 별을 보면서 아들한테 야 우리 얼마나 좋냐 지붕 없으니까 지붕 없으니까 빌딩 있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져보세요. 큰 거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좋다고 생각하는 일 있잖아요. 뭐 초반에 출세한다라든지 돈을 많이 벌린다 할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로 인해서 내가 잃게 되는 건 없을까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뭐 승진에 누락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혼을 했다라든지 뭔가 이제 보통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했을 때는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건 없을까? 이런 질문을. 근데 세상에 가장 큰 진리 뭐예요? 음중양 양중음이에요.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재수 없어라든지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사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돈이 대표적입니다. 돈은요 적당히 있는 게 베스트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이 제 결혼기념일에 결혼기념일. 36주년이야 36주년. 이런 결혼기념일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부인한테 뭘 해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돈이야. 현금으로 바르면 돼.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저녁까지 뭐가 꽉 차 있어. 아무 불만이 없어. 어저께 나 정산을 했거든. 그 정도만 있으면 돼. 내가 볼 때는 딱 그 정도만 있으면 더 많으면 안 돼. 더 많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적당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적당히 한다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적당히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돈도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적당하게 내 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원할 때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뭐 여행 갈 수 있고 이 정도 돈이면 좋았지. 아니 뭐 은행 잔고 안에 100억 있으면 뭐 하냐 이거. 그렇죠? 또 100억 있게 되면 가장 큰 폐해가 어디로 가요? 자식한테 가요. 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식들 유산 때문에 싸우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막 써야 돼요. 그리고 역설의 하나가 뭡니까? 내가 가진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재벌들 두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자기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김 사장,
그 부동산 많이 사지 마. 부동산 이런 거요. 응? 부동산 사봐야 그거 다 아들 거라는 거. 아니면 손자 거라는 거. 현금 많이 가질 필요 없어. 그거 다 마누라 거라는 거. 실무적인 주의하냐. 그쵸? 그 책 중에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쓴 책이야. 싹 쓰고 죽어야 돼. 돈은 적당히 있는 게 가장. 민 대표는 너무 요새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돼. 또 어쩌면 예. 그 책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게 5월 31일 날도 지금 책 한 권이 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생산성을 말하나? 예예. 네. 네. 그러면 되게 다양한 책을 네. 찾는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아 책을 쓰게 된 계기요. 네. 한 20년 제가 이제 사실 요새 글쓰기 관련된 책을 쓰고 있어요. 저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사실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막 여러분들 정보를 막 많이 나누더라고요. 난 대단히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책 쓰기거든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건 사실은 제가 이제 대기업에 나와서 이렇게 좀 변화를 끼할 때 많이 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책 소개가 제 직업입니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 동아비즈니스 리뷰, 교보 저는 세 군데 책 소개를 하거든요. 어쨌든 1년에 500권 정도 접해요. 근데 500권 정도 접하니까 그 지식이 쌓이고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책도 쓰게 되고 제가 그저께는 생산성을 말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너무 생산성이 엉망이거든요. 지금의 생산성은 내가 최악인데 그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이런 국가가 지속 가능하면 이게 기적이야. 내가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어떤 생산성을 끌어올리든지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생산성 관련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런 것들이니까 지식이 축적되면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진 거. 저는 대표적인 게 제가 아직 쓰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질문이라는 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대통령이 고민이 많잖아요. 무슨 실업의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니까 대통령이 만일 나한테 그 실업자의 문제를 얘기하면 거기 관련된 책을 하나 추천하는 거. 응? 예를 들면 뭐 실업의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내 의견을 다는 거죠. 대통령님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응? 응? 대통령께서 실업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실업, 그다음에 결혼, 출산 뭐 이런 아젠다로 쫙 해서 대통령 절대 읽어볼 리는 없지만 그거 뭐 스텝이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난 대통령한테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 싶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출산 문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나한테 만약에 출산 문제 해결하라, 결혼 문제 해결하라, 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이에요.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보조금 준다고 결혼하지 않아. 응?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 키우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손자가 두 돌이 다 돼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한번 가보잖아요. 야, 이 나라는 정말 애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 불러 왔다리 갔다리 하지 뭐 보도에 차 세워놨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자꾸만 책을 쓰게 되고 지금도 올해 나올 책이 한 2권 더 있고요. 지금도 한 서너 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 내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도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뭐 미세먼지 얘기라든지, 뭐 렌트하는 문제라든지, 뭐 아픈 사람 나한테 와라, 뭐 헬스 뭐가 다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팔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야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럼 책으로 증명해봐. 라는 게 저 주장이에요. 대화는 말상대가 필요하지만 책은 말상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안에서 하면서 이렇게 틀어놓았어. 야 이거 뭐가 있겠다. 그러면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저는 책으로 증명하라 이런.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사이트 쓰신 내용 중에 보면 꿈을 조심하라고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돈이 관련돼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돈이 100억이 생기면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뭔가요? 그래서 그 꿈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꿈을 조심해야 되는 건지.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서 증명을 해주겠죠. 주변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제 올바른 데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돈 관리를 어떻게 올바른 잘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글쎄, 그 정답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태 사람한테도 돈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의 유산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돈을 리텐션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그릇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관리하지 못하고 사실 원위치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야부터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은 스승 생각해보셨어요? 가장 좋은 스승이 뭘까?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인기율이 높냐 남냐? 난 그거 관심 없어. 5년 후 모든 것이 증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뭘 그걸 가지고 따들어. 아무 의미 없는 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과학적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학적.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가설을 세우는 가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것이다라든지 모두에게 친절하면 나한테 행운이 돌아올 것이라든지 그리고 가설이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 그걸 뭘로 증명해요? 세월이 지났는데 맞아.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 증명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부질없는 게 뭐야?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틀리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야.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이. 난 우리나라가 사실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증명을 하지 않고 말이 많은 거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는 항상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학적.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해?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어떡하죠? 증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사시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칙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노하우 있으면 세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 원칙? 그건 저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성공을 뭐로 증명할 것이냐. 성공.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계속 하면서 아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가정에서의 성공.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 부모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뭐 괜찮은 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약간 좀 우리 어머니 표현하면 주변 머리가 좀 없어. 이게 고지식하고 이렇게 막 회사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하여튼 이게 대인 관계가 약간 이제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땐 좀 일찌감치 좀 구조조정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반대로 굉장히 활달하고 막. 근데 맨날 논쟁이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 이런 거. 근데 나는 속으로 아니 그럼 월급쟁이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훔치라는 거냐 맨날 이렇게. 맨날 그거 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싸워. 맨날 싸워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는 싸우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었어. 응?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이혼하라고 그랬어. 이혼. 두 분은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너희들 때문에 산대. 아니야 어머니. 우리 때문에 이혼을 하셔야 돼. 우리가 두 집을 따로 다니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린 마음에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때 나이 40도 안 됐을 거야. 정말 내가 저게 뭐냐 이거야 저게.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매니징하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돈이 없더라도 일단 집안은 평화롭고 사랑에 넘치는 집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중요하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의지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에 의지하지 말라.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게 돼? 안 돼요. 그게 되냐 이거야.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참아서 나한테 얻는 게 뭐야? 난 차라리 살 좀 찌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처럼 그렇게 맛있는 거 말이야. 그거 다 피하면서 그 매달 생수만 먹고. 왜 생식 맨날 먹고 그게. 그래서 죽을 때 아유 내가 생식 먹어서 몸나 싫어서 살고 아니 이런 얘기 하고 싶냐 이거 나는. 응? 좀 전에 먹었어요. 좀 전에 생식을 드셨대. 물론 나도 생식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약간 좀 그걸 드리면 우리가 사실 여기 변화를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뭔가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바람직하죠. 근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습입니다. 습은 익히는 거야, 익히는 거.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 비디오 타는 거 봤다고 자전거 타지 못해요. 그 옆에 자전거 몇 대 있더라고요. 자전거 실제 타봐야 돼. 몸에 익혀야 돼. 경충해 중에서 아는 거 소용없어. 그걸 몸에 익혀야 돼. 관은 뭐예요? 배는 거야. 배할 거 아닌데 몸에 배야 돼. 그쵸?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배는 겁니다. 마지막에 행동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습,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습관, 그 다음에 관행. 저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사람이 가진 습관과 관행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 습관을 얘기하면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일본 말로 하얀에 하야오끼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8시 반에 자요. 잠이 왔죠? 맛있는 겁니다. 그 아무나 일찍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글을 새벽에 쓰세요? 아, 그렇죠. 저한테 늦은 시간이야. 왜 시간이 안 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민희동 대표가 8시까지 오래도 8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냥 막 그래서 6시 반에 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4시 그러니까 3시 반에서 4시 사이 자명증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나죠. 아침에만 일해요. 아침에만 5시간 딱 일하고 일어나서 뭐 하세요? 일어나서 글 쓰고 차 마시고 뭐 운동도 명상. 하시고 그렇죠. 하세요? 그다음에 운동하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면 더 이상 머리 쓸 수 없어요. 그때는 운동을 하죠. 헬스 뭐 이런 헬스 같은 거 이제 한 서너 번 하고. 그다음에 점심 다 나가서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강연도 듣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찍 자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혹시 불면증 있는 분 사람 불면증? 잠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거야. 불면증 주변에 불면증 환자 엄청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사모님도 같이 주무세요? 똑같이. 아니 집에는 이제 한 시간 차가 있었는데 요즘은 손자 보느냐고 시달려 갖고 나부터 더 일찍 자려고. 우리 집은 8시 반이면 불 꺼진 창이야. 바람직하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근데 잠을 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활동량이야. 활동량이 많아야 돼. 제일 나쁜 게 뭐야?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시팅에서 킬링 유야. 앉아 있는 게 너를 죽인다는 거. 그래서 직장인들이 사실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난 얘기해. 그렇게 오래 앉아 있을 바엔 차라리 담배 펴라, 밖에 나가서. 아니 앉아 있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게 나아. 한 서너 같이. 응? 그건 아닌 것 같다 맞죠? 아니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오케이. 대표님께서 아까 대통령께 쓰는 이제 그 답을 책을 쓰시고 대통령의 질문. 네, 쓰신다는 실업 대책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실업 대책을 쓰고 싶으신지. 일단 실업의 세계사라는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요, 실업이 얼만큼 무섭다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등장한 것도 사실 실업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너무 많은 배상금을 독일한테 때린 거예요. 독일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폐를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뭐 전 국민의 반이 실업자예요. 실업자인데 그때 불을 당긴 게 히틀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상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라는 괴물이 등장한 게 뭡니까? 실업 때문에. 그다음에 그 책에서는 4.19 같은 것도 실업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4.19가 1960년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1956년생이니까 전 사실 일어났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게 나오면 4.19가 이제 보통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졌다 했지만 그 이유는 그 근저에는 실업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직업이 없으니까 어떤 사기 광고가 어떠냐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사기 광고가 뜨는 거. 군대 가면 밥은 먹잖아. 그
정도 1960년 그 정도입니다. 그때 부정선거니까 확 불에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업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밀란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서 대처가 명확하죠. 가장 큰 거는 교육의 문제에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70%는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40%가 대학을 가는데도 많다고 국가에서 난립니다. 대학을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블루 칼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젊었을 때부터 기능 있는 애들 이런 걸 다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일자리에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자리가 없어요? 뭐 음식점 가보세요. 다 중국 아줌마잖아요. 시골에 가보세요. 대학도 다 요새 외국인들이라고.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일자리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취업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치시키려면 그 교육을 손에 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민입니다. 이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잘 살고 앞으로도 200년 이상은 미국이 잘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가 건강해요. 전 세계가 다 고령화입니다. 중국도 사실은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건강.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뭐 이 블루 칼라만 오잖아. 동남아시아 애들만 오는데 그렇지 말고 세계 석학들이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폐쇄적인 민족이야 우리가. 우리가 일본 욕할 게 못 돼. 우리 훨씬 사실은 뭐 얼마나 부각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외국의 석학들이 삼성전자나 서울대 왔다가 3년을 못 채우고 나갑니다. 너무 불편한가 여러 가지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가 여성 인력하고 노인들이죠. 60 이상 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 세제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저는 굉장히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제가 생각하는 화두는 그 정도입니다. 오늘 이게 역설인데 오늘 엉뚱한 실업 얘기라고 하잖아요. 좀 전에 지금 현재가 이제 100년 전에 그 세국 정책하고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세국을 하는 이유가 내 거를 다 뺏길까봐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거꾸로 던지고 싶어요. 뺏기지 않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영화 산업 그 무슨 뭐 쿼터제인지 뭔지 할 때 영화인들이 나와서 난리 부르스 쳤잖아. 외국 영화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 빼고 다 망했습니다. 홍콩 무너졌죠. 스페인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살아남았거든. 우리가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아세요? 열화에 세져 열화야. 그쵸? 열화에 세진다고. 왜 우리끼리 싸우냐 이거. 글로벌에 나가서 큰 애들하고 놀아야지. 맨날 우리끼리 쪼잔하게 뭐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왜 그 짓을 하냐 이거 나는. 그러니까 좀 가장이나 국가랑 똑같아요. 찌질한 가장들은 어때요? 밖에서 힘을 못 쓰고 집에서 힘을 써. 야! 이러면서. 야 신발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도. 왜 우리가 사실 글로벌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역사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어차피 다 뺏겨. 이미 뺏겼어 내가 볼 때는. 근데 1년 후에 뺏길 거냐 3년 후에 뺏길 거냐 문제. 왜 보통 뺏기냐. 우리가 먼저 플랫폼을 갖추고 우리가 시스템 만들고 우리가 외국까지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냐는 거죠 나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 문화적 신호들이 구성원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문구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관리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가 계산하지 않고 간 사람들. 이 문제가 이제 물론 과거에 제가 지금은 직접 경영을 하지만 과거에는 운영을 이제 대형 매장들을 운영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빈도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그런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눈을 바라보는 것, 그다음 이름을 기억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이런 포인트를 잡고서 가기 때문에 10분의 1까지
현재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하지 않고 간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생기거든요. 생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건 환경적, 문화적 이런 부분과 매칭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사실 북한과의 문제가 대단히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되게 중요한 숙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 문제나 이런 현재의 문제들이 그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런 데마고그에 갇혀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런 질문이 부분들 뭐예요? 질문이. 예, 역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역사를 펼쳤어.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이건 이제 띵으로 얘기하면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뢰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든요. 우리가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보안에 강화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런 문제도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자기가 계산하고 나가는 거야. 아무도 캐셔가 없이 자기가 계산하고 나가는 거야. 점원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실제 MIT나 하버드 가면요, 걔들 캠퍼스에서 점심을 팔아요. 이제 그 트럭에 싣고 와서 그래서 햄버거 나눠주고 이제 콜라는 여기 아이스박스에 해서 가져가는데 그냥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돈을 줘. 왜냐면 혼자서 운영하는데 언제 햄버거 굽고 그거 계산을 언제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게끔 해요. 분명히 로스가 있죠. 분명히 한두 명은 아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신뢰 비용, 난 그 로스 비용, 나는 오케이. 난 기꺼이 7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대부분은 지불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그거 잡으려다가 그 속담이잖아요.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가 타본다. 전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신뢰를 높일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계속 훔치는 사람은 생길 거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도 아예 10%는 항상 잃어버릴 걸 계산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오잖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사실 노바디 노지만 저는 근본적인 질문 같은 거 던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거 전에 쓴 책이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이거든요. 전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통념에 저항하는 질문이에요. 통념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대부분 다 독립운동은 거의 없어요. 통일운동은 거의 없어. 대부분 다 분리운동입니다. 북이탈리아는 잘 살고 남이탈리아는 못 살아. 그래서 북이탈리아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카나다의 퀘벡은 불란서 사람들이 많아요. 불란서 말을 쓴다고. 퀘벡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방도 계속해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대부분 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왜? 부를 나누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하고 놀고 싶지 않은 거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부르짖는 게 우리라고. 그러다 근본적인 질문 던지는 거죠. 야, 우리가 통일을 꼭 해야 하나? 해서 얻는 건 뭐가 있고 잃는 건 뭐가 있고. 난 손익 계산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무조건적인 통일은 사실은 옳지 않아.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야, 우리 통일해서 뭐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나는 그런 걸 오히려 통일은 어차피 시간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변수가 생길 거라고요. 그거보다 난 우리 안에서 정리정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한다면 우리가 뭘 사전에 준비할 것이. 기꺼이 우리의 부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낼 수 있어요? 통일세라는 걸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급여의 20% 떼어내야 돼. 통일하고 20년 동안 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뭔지 아세요? 총론엔 찬성, 강론 반대라고요. 환경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쓰레기 소고기 잡고 난리 부르시잖아. 그럼 쓰레기를 이고 살든지 지가. 쓰레기를 이고 살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제가 사실 이런 위정자면 국민들한테 나는 고통을 감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차 같은 거 들어 차. 차 이런 거 보세요. 차. 교통 문제 핵심 뭔지 아세요? 교통 문제 핵심은요. 지가 차를 사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한번 타고 와보세요. 신간에서 1시간 반 걸려.
난 이 정도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훨씬 더 막혀야 돼. 저 삼성역에서 강남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리면 지금 너무 잘 뚫려. 훨씬 더 막혀야 돼. 런던의 도심 통행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0원에 15,000원. 난 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 고속버스 요금을 공 하나씩 더 붙이는 거야. 그래 부유 라인 하나만 더 부유 라인. 돈 내고 하나가 있겠죠. 응? 용인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버스 전용 차선 대신에 그죠? 돈 한 20만 원씩 내고 오라겠지. 응?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대가 지불을 생각해야 돼. 좋다.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뭔가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가서 요구만 하고 데모를 하지 자기가 지불해야 될 거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응?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근데 시간 끝나서 그만해야 거 정리하고 끝낼까요? 영상이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역설의 핵심은 뭐냐면요 치우치지 말자는 거. 치우치지 말자. 그렇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사람이 다 강점이 있잖아요. 강점. 장점이 있다고. 장점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장점의 반대말. 그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장점의 반대말은 지나친 장점이에요. 장점의 장점은 지나친 장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때 치우친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당은 야당을 미워하고 야당은 여당을 미워하잖아요. 하나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되지 않아요. 여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있는 거고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있는 거예요. 바퀴 두 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가 죽는다? 그럼 외발입니다. 외발이 자전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역설에서. 그렇죠? 세 번째는 지식과 공부입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는 개인과 조직은요.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통찰력은 결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다양한 역사적인 지식, 지리적인 지식, 인문학적 지식이 뒷받침될 때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 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은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 어디서 나와요? 부는 남들과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때 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역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